그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학교를 가는 길에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제 조화가 있는데 그 버려진 그 조그만 화분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이 정확하게 그 버려진 화분에만 비춰져 있을 때, 아, 저게 정말 내가 찾던 아름다움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가져다 놓고 1년 내내 그 화분을 그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찾는 대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는 뭘 그릴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그리는 대상이, 아, 이렇게 버려진 꽃들이 아닐까. 버려진 화분인데, 그냥 누군가 쓰다가 버린 화분인데, 햇빛이 정확하게 마주쳤을 때 굉장히 아름답게 누군가, 그러니까 저한테 다가온 거죠. 그래서 화가가 가져야 되는 시선이 저게 아닐까.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소외라든가 뭐 상처, 흉터, 어떤 제가 그리는 공간들,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그 소외된 어떤 대상이고 되게 이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한 대상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또 한 번은 아버지께서 이제 한번 암으로 되게 아프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간 투병하실 때 정말 추상적으로 가던 제 그림에서, 그럼 또 나의 현재 나에 대해서는 이 작품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성에 대한 고민, 그 공간, 가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전시는 그 소외된 대상들로 이루어진 저만의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인형을 제가 깎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리기도 해가면서 그 사이 공간에 버려진 그 존재들의 사이 공간을 구성하면서 얘네들을 보여주는 그 화가로서의 어떤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하자라는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는 이제 카메라를 먼저 잡게 됐는데요. 그거는 어떤 기술적인 사진가의 역할이 아니라 그 소외된 대상들을 제가 이제 기자의 관점에서, 사진이라는 거는 들여다보는 객관적인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자가 돼서 그 사실을 어떤 현상을 그대로 찍어서 보여준다는 개념에서 못하는 카메라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 근본적인 회화의 부분들과 제가 전달하려는 얘기들이 사실은 일반인들한테 허황된 얘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허황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 감성이라는 부분과 우리 감정의 부분에선 굉장히 작가로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제가 설치를 잘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테크닉이 좋아서 그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본 현상들을 제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그 이미지 아니면 그 주제를 가장 전달하는 옳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설치를 하게 되고, 어떤 것들은 사진을 또 찍어야 되는 얘기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림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바느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 다가오는 그런 주제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어떤 소재들이 다양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오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대화하는 이 어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소외, 그러니까 전달되지 못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적인 소외나 뉘앙스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감성적인 소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즉흥적으로 그런 상처나 어떤 감정을 드러내 본 적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그런 누락된 감정들의 공간 안에서의 또 독자적인 그들의 감정들의 길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소외라는 건 어떤 주체가 있어서 어떤 대상을 소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내가 버린 줄 알았는데 그 누락된 존재들은 스스로가 버린 거라면은, 아니면 스스로가 나에게서 떠난 거라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물이 나를 보는 거고, 그 사물들이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나는 그냥 들여다보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그들만의 즐거움이 있는 공간, 슬픔이 있는 공간, 뭐 그런 공간적으로 전체를 묶어가는 일들을 요즘은 어떻게 보면 작업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형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더 좋게 아니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들을 차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진을 통한 방법이다 보니까 그 상황을 또 제가 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적인 상황을 증명하는 태도. 그러면서 뉘앙스에 대한 생각들, 공간에 대한 생각들, 감정, 언어적인 부분들로 오다 보니까 형상에 대한 것들, 색채에 대한 것들로부터 제가 좀 많이 자유로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떤 색감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즉흥적으로 그 뉘앙스, 그 언어에 맞는 색채들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작업들 같은 경우는 사진을 또 찍어서 형상을 부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진 위에 그림을 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들을 다 덮어버리고 점만 찍는 경우들도 있고, 색채를 다 덮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제가 그 형상들과 색채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외된 대상을 제가 구제해 준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내가 도와서 작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도와서 저들을 부각시키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게 미술가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대상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냥 그 대상들을 사랑함으로써 같은 대상인 거죠. 지금은 사실은 제 화면 속의 이미지들, 그런 누락된 공간들이 제가 되게 높은 권위로서, 화가로서의 권위로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은 어떤 대상으로서 같이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통틀면은 사랑인 것 같고요. 작업이라는 게 좀 더 그 안의 얘기들로 전체적으로 공간이라든가 단어들로 더 총체적으로 좀 묶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작업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부분들이 또 그런 여러 재료들과 여러 기법들을 총체적으로 묶어가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는 색채도 증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채들이 정말로 고유한 것인가? 이 색채,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랙도 정말 고유한 색채인가를 의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핑크 같은 경우도 불이 꺼지면 블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화면 속의 블랙들은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게 결론적인 색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을 때 저 컬러가 뭘까? 깜깜한 곳에서 실제 저 컬러는 뭐지? 라는 의문을 던지는 색채가 제 화면 속에선 블랙이고요. 핑크는 어떤 현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작품과 그 바깥 공간, 저와 또 이 안의 공간 사이에서 어떤 환희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한 색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크는 우리가 볼 때는 다 밝은 색채라고만 사실을 생각을 하는데요. 핑크 안에는 어떤 또 다른 굉장한 슬픔과 어떤 무거움이 있다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많이 드러나는 건 아마 그런 결론적인 것보다는 진행적인 색채들 같습니다. 저는 처음 이런 주제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인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지금도 뭐 이제 아직 시작점에 있고 얼마나 더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당연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존재들적인 물음들이어서 너무 좋았는데, 해 갈수록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 한 점을 가지고도 설명할 방법이 없고, 그래 지금 좀 편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쩌면은 이게 미술가로서의 수수께끼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설명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제가 앞으로 한 40년 더 그림을 그려 나간다면은 누군가 또 정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또 정리가 안 된다고 해도 크게 미술가로서 슬프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멀리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멀리 보고, 그냥 제가 처음 느꼈던 그 빛에 대한 생각과 그 화분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